순서는 DK산업 김보건 회장님, 또 오일솔루션 수왕구 대표님, 무진기현의 조선은 회장님, 그리고 건강의 김식 회장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거니 박거니 김동철 의원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자리가 마련된 데는요, 여기 계신 청년들 대부분 미래의 직장의 꿈이 대기업, 뭐 공무원 이렇게 1순위, 2순위일 텐데 우리 지역사회에 이렇게 훌륭한 중소기업, 기업이 있는 줄 다 몰랐고 이분들이 또 지역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중소기업들이 국내에서 성장하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는 정치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얘기가 주거니 박거니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네요. 메모하셨다가 카톡으로 질문 쏘아주시면 잠시 후에 제가 답변 받아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우리 DK산업의 김보건 회장님이 말문 한번 터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DK산업의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는 김보건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오늘 행사를 해야 되니까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될 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정도 되죠? 5분, 10분? 10분, 3분씩? 아, 3분이요? 네. 그렇죠. 네. 예. 3분씩 2번 있습니다. 예. 네.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잘 여유있게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센스이시군요. 예, 저희 회사 이름은 DK산업이고요. 저희 회사는 평동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법인이 있는데 전체 저희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한 700여 명 정도 됩니다. 해외 법인 포함해서요. 저희 회사에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의 부품을 주로 생산해서 저희들이 주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금형을 저희 전 세계 해외 법인에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오늘 이런 중요한 자리를, 또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위원장님, 저희 또 지역구 의원이시고 하시지만 평상시에 그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굴해서 또 중앙에 여러 가지 부처에 이렇게 부처를 통해서 제 애로사항을 많이 해결해 주신 분이기도 하신데요. 사실 중소기업이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개발 활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연구 인원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연구 인원들이 무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업 위에 새로운 기술을, 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중소기업의 여건상 기술 개발하는데 많은 자금을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제 우수 연구센터, 중소기업 연구센터, 소위 말하는 ATC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센터라고 해서 우수 연구기관을 지정을 해서 그 연구기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연구 업적이 중소기업의 발전을 이렇게 도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도 이 사업에 많이 응모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자격 미달을 해서 많이 탈락을 했는데, 이번에 국회 국감기간 중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김동철 위원장님께서 그런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셔서 저희가 요즘엔 기대에 차고 너무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김동철 위원장님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하다 보면 이제 위원장님께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많은 기술 개발을 하는데 그 기술 개발을 해서 이제 특허라든가 이런 그 지적 재산권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원활하게 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특허 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 심사 제도라든가 출원 제도나 이런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특허 출원하기 위해서 많은 기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 출원하는 기간 중에 이제 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게
우리 김동철 위원장님께 그런 내용 좀 한번 여쭤보고 어떻게 중소기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 정부하고 협업을 해서 또 시스템 개선해서 도움 주실 수 있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사실은 중소기업 하다 보면 있지만 특히 이제 그런 특허에 출원된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이 지역의 중소기업이 이제 어떤 대기업하고 연계된 어떤 그런 업무만 하다가 새로 시장에 진출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좀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사실은 잘 극복해내면 그 기업이 이제 중견기업을 넘어서 이제 아주 튼튼한 강소기업,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 기업을 성장하는데, 이럴 때 사실 많은 자금과 또 주변의 여건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도 이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네. 김봉근 회장님이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하신 거죠? 네, 우수기술연구센터를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 센터 문제와 ACT 문제와 특허 출원의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두 가지를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ATC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지역 불균형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중소기업을 국가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 불균형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의 ATC 제도를 지난번 국감위원장이 살펴보니까 우리 지역이 너무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산업부에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고 이제 실천하겠다. 그래서 좀 더 지역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실은 이 ATC 제도 같은 것은 DK 같은 기업이 아니면 받을 수도 없어요. 웬만한 중소기업은 이 자체 연구 인력이 없어가지고 신청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DK 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인력들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갖추고 있는데,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건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될 것인데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지방기업부터 이렇게 희생을 시키는 그런 좋지 못한 것이 있어서 이번에 그걸 좀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 DK 산업만 하더라도 그냥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정말 큰 기업으로 중견기업을 거쳐서 대기업을 이렇게 부수고 싶은 어떤 그런 야망들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그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될 게 많다는 이야기였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중앙정부가 좀 지원만을 해서 될 것은 아니고, 이제 기업이 오히려 80~90%는 기업의 몫으로서 많은 것을 해내고, 그러면서 이제 중앙정부나 또는 정치권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제 금리가 많이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고 있고, 금리가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돈이 풍부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과거보다는 기업하기가 참 좋아졌다고 생각을 됩니다. 아무튼 이런 우리 DK 산업과 같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정말 한 계단 징검다리를 올라서 정말 훌륭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이 정치권이 온다면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김동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기업이 훌륭하게 잘 성장해서 우리 전남대학교 대학생들이 저희 같은 지역의 중소기업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또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남대 여기 있는 학생들도 청년들이 DK 산업에 취업하고 싶도록 하는 제가 자랑 하나 같이 해드릴게요. 작년 2013년도부터 김봉근 회장이 토요타, 일본에 있는 토요타의 자동차 금형을 거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큰 상도 받으셨더라고요.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어요. 그래서 DK 회사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명품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DK 산업의 김봉근 회장님과 답변해 주신 김동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리니까 질문 한 가지씩 하셔도 되는데 두 가지를 다 하셨어요. 네. 다음은 우리 오이솔루션 최황구 대표님이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 할 말은 많지만은 말을 잘 못하겠네, 떨려서. 이 자리는 저희가 이제 2003년에 회사를 광주에 설립을 했는데요. 11년 전입니다. 한 5년 전에 이제 한참 성장기에, 현재는 이제 직원이 한 370명 되는데 100명이 좀 넘은 시기, 그게 이제 지금부터 한 5년 전인데 아마 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그때 그 당시 학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좀 학생을 급하게 좀 리크루트를 해야 되겠으니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이 자리에 이 마련을 해 주셨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든지 말 주변이 없어서 그랬든지 성과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실패사가 있어 여기 있으니까 더욱 떨리네. 이게 내가 오늘 호소를 이렇게 내 의견을 전달 할 수 있을지. 아무튼 저희 회사는 이 11년 동안에 광주에 이제 본사가 있는데 성장을 해서 370명이 됐고 현재 이제 서울에 사무실에 30명 정도 연구 개발 인력이 있고요. 그다음 LA에 한 10명 정도 선행 연구 개발한 우리 디자인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뉴저지에 우리 해외 영업 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네덜란드에 한 80명 되는 또 저희가 투자한 회사가 한 2년 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이솔루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러분이 휴대폰을 사용한다거나 컴퓨터로 인터넷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저희가 만든 방송 수신 모듈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 소통을 하고 계실 텐데요. 국내에는 저희가 이제 마켓쉐어가 한 40% 정도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 회사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경제가 요즘 어렵다고 그러는데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삼성전자 200대 협력업체 중에 하나니까 가끔씩 이제 사장단들하고 또 국내 중견기업들하고 이렇게 함께 워크숍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어려운 거는 그동안의 기술 격차, 특히 이제 중국의 기술 격차, 또 선진국의 기술 격차를 굉장히 좁은 상태고, 중국하고는 격차가 커서 그나마 여유가 있었는데 중국의 규모 경제가 예상하고는 달리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이제 추격을 해오고 있는 데다가 또 선진국들은 나름대로 또 기술 차별화를 해서 이제 잘 도망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샌드위칭이 돼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대개 국내 중견기업이라 하면 이제 한번 조 단위 매출을 한 기업들인데 대개의 경우가 이제 이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술 종속이 심화해서 이제 글로벌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이 히든 챔피언이 되어야 국내 경제가 앞으로 전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제 그 이론으로서 이제 열심히 할 각오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국내 시장 규모는 여전히 적습니다. 저희 통신시장, 장비 통신시장으로 보면 3조밖에 안 되고요. 해외 시장으로 가면 이제 그거에 훨씬 100배가 되는 300조 원에 해당되는 시장이, 큰 시장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진입장벽이죠. 밖에 나가서 선지사들하고 경쟁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김동철 의원님께서 저희 회사에서 여야 의원 13명을 모시고 와가지고서 국감을 하신다고 그래서 여기 잘못한 일이 없는데 뭐를 조사로 오시나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대뜸 오시자마자 애로사항이 뭐요?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광주 이 첨단 산업이 2000년부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10년까지 그 굉장히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졌었는데 2010년 이후에 그게 좀 주춤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그래서 관심도 많이 줄어들었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근데 대뜸 오셔가지고서 이제 애로사항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긴장을 한참 했다가 이제 제가 좀 말을 잘 못했었죠 그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는 경제 활성화라는 거는 지속적인 그 투자와 이제 기업가 정신이 함께 이렇게 어울러서 지속돼야 되는데 광주 첨단 산업이 그동안에 좀 주춤했었다.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투자하고 안 했기 때문에 이전에 투자했던 것들도 이제 시간이 오래됨에 따라서 노후화돼 있고 이거를 활용해서 되게 중소 또 혹은 창업을 하거나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그 기반 시설들이 노후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드렸더니 이제 계속 지금 팔로우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이제 아마 그 행정부, 중앙행정부, 지방행정부도 해결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이제 안 된 거죠. 그렇지만 이 정치권에서 그게 해결책을 찾아주시겠다고 또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해외 시장을 나갈 수밖에 없는데 국내 연구 배달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게 이제 국내 연구소랄지 그 산학연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세계의 유수한 연구소들하고도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이것들이 이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거의 아직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행정부에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도 아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표 위원장님이 바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네, 다른 것은 지금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은 뭐 하여튼 두 가지 비슷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바로 행정 관료와 정치권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산업부라든가 또는 광주시에다가 이거 필요한데 이렇게 좀 해주시오 그러면 이제 관료들은 주어진 예산과 주어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그걸 이제 물론 도와주려고 합니다만은 법이 없어서 안 된다. 제도적으로 안 된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제 정치권은 그걸 뛰어넘어서 돈이 없다 그러면 예산을 과연 이게 이제 꼭 필요한 사례라고 하면 예산을 정해할 수도 있고 법과 제도가 잘못됐으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항상 관료들이 이제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서 해외 유수기관과 연구 협력이 필요하다. 근데 관료들은 몰라서 못 도와준 거거든요. 이런 것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정치권이 듣고 다시 이제 촉구를 해서 이렇게 바꿔가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국민도 껴있어야 되고 또 저런 말씀을 듣는 정치권도 껴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행정부를 압박해서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주 대표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가 굉장한 막강한 힘이 있다고 하는 건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정치가 좋은 정치인이 좋은 정치를 펴서 정말 국민과 또 청년 세대에게 이로움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늘 정의로운 정치를 펴고 계시는 그래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먼저 묻고 해결하려 애쓰시는 제가 우리 김동표 위원장님 너무 띄운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서 우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김동표 위원장님한테 더 정의로운 정치 해주시라고 중간쯤에 있으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오이 솔루션은 세계 각국에 진출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학생들 눈을 봤더니 눈이 갑자기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에는 여기서 성과가 없었지만 오늘 이후에는 도전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무진기현 조성훈 회장님. 네, 기대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무진기현을 창업해서 지금 한 24년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그 엔지니어 기획과를 졸업해서 지역에 있는 회사에서 기술을 배워서 제가 창업을 했는데 막상 광주에서 이렇게 창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할까, 미래적으로 어떤 아이템이 기업을 좀 기업다운 기업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 20년 전부터 제가 원자력을 공부를 했어요. 참 어려운 좀 분야입니다. 제가 20년에도 참 어렵다 이 분야가.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이 세계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참 어렵다. 지금에 와서는 제 가장 어려운 분야를 선택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의 성과를 하면 저희들이 지금 아랍에미리트의 그 원전을 지금 건설하고 있죠.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이 주기기를 지금 공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6개 패키지. 두산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 패키지를 많이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 패키지가 아랍에미리트 그 납품이 되야만이 아랍에미리트 중공이 이렇게 내기가 되죠. 그래서 그때 그 아랍에미리트의 그 수주를 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뭐 당군의 가장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수주를 했다 해서 뭐 발칵 뒤집었으면 저희 회사가 그냥 출자하겠다, 자금을 대겠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전화가 불통날 정도로 그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후쿠시마의 원전이 가장 큰 저희한테 큰 영향을 미쳤죠. 원전에게 글로벌 르네상스가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후쿠시마한테서 상당히 지금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적으로 앞으로 원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하기가 좀 어렵고요. 뭐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의 원자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원자력을 어떻게 해서 더욱 기업을 이렇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그런 고민에 빠지죠. 기업인들. 그게 두 가지 아까 김보건 회장님도 말씀하신 인재를 얼마만큼의 잘 길러내야 되냐. 두 번째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기술 개발은 저희도 그동안 꾸준히 해서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더 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저희들은 항상 명령을 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업이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보다 좀 미래를 크게 보면 좀 도움을 많이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정부가 어떤 원자력 정책을 펴고 있고 통상산업부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가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왔어요. 지금까지는 저도 기업을 하면서 좀 뭐라 그래요? 정치권에 좀 힘을 이렇게 얻을 만한 지역의 그 의원님들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동철 위원장이 산업위원장을 맡아 보시니까 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제가 산업통상위원장 중심을 갔더니 전국의 뭐 부처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설명도 이렇게 걸어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좀 이용이라면 좀 그렇고요. 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와 이런 경제 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좀 눈을 좀 크게 뜨고 좀 세상을 봐야 되겠다. 저도 저만 기업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큰 사업을 이렇게 꿈꾸다 보니까 많은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큰 사업이 있습니다. 원자력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체 쪽도 아주 중요합니다. 해체.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하게 이걸 해체할 것인가. 또 정부에서도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 수력 원자력 수출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도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각별히 많은 부탁을 건의를 좀 하고 부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의 힘이지 않는가. 어떤
정치의 힘을 우리가 잘 쉽게 말해서 기업과의 융합을 해서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발전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여러 가지가 생겼어요. 한전이 혁신도시로 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요. 제 욕심 같은 소리는요. 한전이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아마 한전이 본사를 나중에 혁신도시가 되게 되면 아마 우리가 활용해야 할 가치가 엄청 있지 않는가. 한전도 내고 KPS라는 회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한전이라는 이 회사가 전력 연분이라고 대전에 엄청난 연분이 있습니다. 인원만 해도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연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전만 내놓을 게 아니라 연령이 쓰셔가지고 전용 연분까지 뚫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 힘을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지역에 큰 정치를 만들어내야만이 제가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사실 위원장님 고난이 막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제가 더 힘을 가지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힘을 밀어주면 더 큰 힘을 가지고 지역의 기업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많은 힘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전용연구원도 꼭 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 기업인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못 드렸어요.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DK 산업은 삼성전자의 협력업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협력업체로만 있으면 항상 갑과 을이잖아요. 갑과 을 관계. 근데 그래서 우리 이제 김 회장님께서 삼성전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브랜드의 제품을 지금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DK 산업에서 완성품을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습기 만들었고, 또 가습기, 계속해서 지금 독자적인 브랜드에 만들어내고 있는데, 대기업 것보다 훨씬 중소기업 제품이니까 가격도 더 저렴하면서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종사를 해왔기 때문에 품질도 더 좋은 그런 전자제품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추한구 대표님은 우리 지역분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분이 아니고 서울에서 오셨죠. 고향도 서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에서 방산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 방산업 찾아서 광주에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광주에다가 뭘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광산업의 인프라가 깔리지 않았더라면 우리 추한구 대표 같은 분이 광주에 오실 일이 없었겠죠. 아무튼 지금 우리 광주 전남에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월드클래스 30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제도인데 전국적으로 이제 300개까지 이 중견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광주 전남에서 유일한 기업입니다. 월드클래스 300에 들어가 있는 오이 솔루션은요. 그 다음에 무진기업 우리 조성은 회장님은 이제 원자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원자력에 있어서는 우리 광주 전남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 관련 기업은.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아주 한수원에 그냥 원전 부품, 위조 부품 잘못 납품돼가지고 얼마나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고 저 부끄럽게 했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이렇게 싸우고 기업을 대체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아까 원전 해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원전을 해체할 때가 왔어요. 그동안 원전이 보통 30년, 40년, 50년, 60년은 계속 가동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원전을 이제 해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해체한다는 게 방사능 물질인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이 해체 기술이 세계적으로 500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500조 시장. 어마어마하죠? 앞으로. 그래서 그걸 지금 한수원에서 기술 개발을 한 게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한수원에서 기술 개발을 한 게 있는데 그 한수원과 함께 이 세계적인 원전 해체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무리 지역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 지역민들이나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막 저는 솔직히 기업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만날 준비는 돼 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막 찾아와가지고 이것 있습니다, 저것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은 제가 거기에 따라서 저는 시키는 대로 저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성근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민들이 그리고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이 계속 앞장서 가야 돼요. 열심히 일하면서 가시면
또 저 같은 이 정치인들을 활용해서 기업들을 크고 덩달아서 우리 지역 경제가 그만큼 발전하게 되겠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기업들에 많이 가셔가지고 일 많이 해서 우리 정치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뚝심 있는 정치인, 국민이 시키면 나는 한다. 뭐 이런 구호의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학생들 몇 분이 사실은 우리 대표 회장님들하고 김동수 위원장님 말을 두 번 들으면서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좋은 정치인이 돼서 정치를 잘하는 것도 되겠다 하는 눈빛이 몇 분 보이는 거예요. 혹시 이 안에 정치 지망생이 있으시거나 김동철 위원장님께 바로 콜하십시오. 아마 언제든지 기쁘게 만나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또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금강의 우리 김식 회장님, 네, 우리 김식 회장님 박수로 한번 맞이해주십시오. 이 토크라고 해서 왔던데 재미있게 해야 여러분들이 돈이 반짝반짝 하고 좀 싸납게 해야 되는데 너무 싸납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동철 위원장님이 관계된 일,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그 좋은 일자리 관련된 문제점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해결 방안이 있는가? 왜 좋은 일자리는 안 나오고 나쁜 일자리만 계속 나오는가? 이런 문제죠. 여러분들 최대 고민일 거예요. 제 예산은 영문 지가 앞에 붙습니다. 지 건강인데 어떻게 상에 써놨어요. 앞에 빼먹어 버렸어요. 글로벌 건강을 표방하기 위해서 지 건강입니다. 저희 예산은 자동차 부품, 기아 현대 부품, 그 다음에 가전 부품, 삼성 등 관련 부품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트를 하고 있는 제품 세트를 하고 있는 그쪽은 또 농업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농업의 FTA에서 중국의 쌀 들어오고 어쩌고저쩌고 복잡하잖아요. 생산비를 50%까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16년 동안 개발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4개국에 8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현재 28개국에 수출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플랜트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아프리카 카메룬에 4,500만 불 계약을 해서 시멘트 플랜트를 하고 있고 요걸 할 때 이제 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저 다음에 미움받아서 우리가 그걸 보증을 해야 되는데 수출보험공사에 우리 김동철 위원장께서 강력히 이야기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보증서를 발급해서 4,500만 불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박수 쳐주시니까 저는 제가 꼭 부탁드려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스리랑카의 시멘트 플랜트를 또 수주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저희가 직접 경영하는 걸로 두 번째 프로젝트는 그래서 전문화 시켜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어제는 이제 또 김 의원님 조금 어떻게 해야 나도 다음번에 조금 더 도움을 더 받기 싫잖아요. 그래서 실은 아까 정치와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대한민국 가치는 커다란 가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산업을 발전시켜서 배부르게 살게 됐다는 가치, 또 하나는 민주주의가 그나마 이 정도 완성됐다는 가치. 이 두 개의 가치는 비교할 수도 없고 상대적일 수도 없고 민주주의가 되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기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발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취직자는 없어요. 반드시 민주주의가 발전돼야만이 경제도 살고 여러분들 좋은 일자리도 나오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독성이 되니까 계속 나쁜 일자리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마지막의 가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부른 가치, 민주주의적 가치, 복지적 가치, 이 세 개의 가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이 시간을 들어서 특히나 그 나중 신도시 같은 경우 정치적인 가치였습니다. 정치적 가치.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 혁신도시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제가 알기로는 한전만 가지고 아마 강주시 예산이 한 20배 이상이 될 겁니다. 매출액에. 강주시 예산에 20배 이상이 될 겁니다. 대단한 회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한전 뭐 사장한테 꼬시야 뭐라니까 오겠습니까? 한전 사장 로비에서 오겠습니까? 이게 정치적 가치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특히 이제 그런 일 이후 우리가 또 따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강주 지역에 실질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내륙도시잖아요. 철도 물류가 없습니다.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니실 때 저 때는 그걸 배웠거든요. 내륙도시가 발전이 된다면 철도 물류가 발전이 돼야 된다. 저 초등학교 때 배운 일인데 우리 유정자들은 강주 유정자들은 그걸 아직 잊어먹었나 봐요. 우선 철도 물류를 완성시켜서 예를 들어 그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대우전자 수출하기 위해서 빈 컨테이너 그거 운전수 한 명이 뭐 80만 70만 원 부산 광양 가고 돼 있습니다. 자동차 시속 120km로 바꿔 목포까지 한번 가보세요. 우리 도로학교에다 싣고 하는 게 몇 대나 싣고 하는가? 몇 대를 만나는가? 거의 5분 단위로 뛰고 있습니다. 5분 단위로. 이런 물리적 한계, 즉 말해서 기업하기 나쁜 이런 한계성을 극복해달라. 즉 말해서 철도 물류를 활용을 해서 우리 운전수 한 명이 5대 자동차 싣고 가는데 2,000대 싣고 갑니까? 운전수 한 명이 냉장고 한 20대 싣고 가는데 한 2만 대 싣고 갑니까? 이런 어떤 철도 물류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그렇다면 지금 기업하기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는 단언을 해요. 첫 번째, 집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공장 좀 늘리려고 보니까 옆에 200만 원 정도 나타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위원장께서 해주신 게 지금 우리 그 신고하고 기고에 법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법안을. 뭐냐면은 보증률을 인하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증률. 기업이 100% 자기 자산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고나 기고를 이용해서 자기의 신용이 부족한 부분을, 담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빚내기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또 보증서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돈 자체는 신고나 기고돈이 아니고 우리가 저금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금융기관 이런 데서 출연하는 겁니다. 출연해서 정부가 출연하고 해서 하는 것들인데 너무 비싼다 실은. 지금 뭐 금리가 뭐 몇 프로부터 2% 기준금리 있잖아요. 자기네들 1% 먹어버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봤을 때 0.1%나 되면 좋을 텐데 거의 1%에 육박합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이제 저도 이제 먹고 사야 되니까 우리 위원장님의 그 공을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금부터 이야기 드린 것은 전혀 위원장님하고 상이 안 돼 있는 거고 뭐 통화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왜 이렇게 나쁜 일자리만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나쁜 일자리만 생기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기아자동차 컨베이어에서 같이 자동차를 생산을 해요. 동일하게 피스를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봉 1억 1천만 원, 어떤 사람은 연봉 2,700만 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건 헌법의 이원적 요소라고 봐요. 정말 노동의 가치로 페이가 결정이 돼야지 내가 어디에 근무하느냐로 페이가 결정된다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극화의 학교는 없습니까? 우리 학교도 있잖아요.
지금 대학이 전남대학이라고 부릅니까? 저는 이렇게 들어요. 지방대학이라고. 서울에 있으면 서울대학, 지방에 있으면 지방대학. 대학 두 개밖에 없어요. 학과는 안 그럴까요? 의대, 기타학과.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을까요? 과거에 비정규직이라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결론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의 노동자비 있는 근로자가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대기업의 근로자 노조이 아니고 절대적인 갑이에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저 토크가 좀 아기 써서 간다. 그래 밀착해서 했잖아요. 중소기업 하시면서 맺힌 한이 많으십니다, 회장님. 이번에 제 같은 경우도 기아자동차가 3달 노사분이 이렇게 했어요. 잘도 안 하고 하루 4시간밖에 일 안 하고. 그러면 노사분기 끝나고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노사 합의 줬으니까 300% 보너스 줘요. 그럼 우리 같은 현역처럼 그동안 뭐 하고 했냐? 일이 없으니까 손가락을 빨고 있어요. 다 가서 불 질러고 싶어요. 자동차 자기 혼자 만드니까? 자동차 자기 혼자 만들어요? 그럼 자기네들은 우리 나이 다 잘렸어. 더 이상 안 해요. 우리가 자기 나이 1분 딱 잘리면 48만원 물어갑니다. 이게 공정은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대가를 누가 비정규직 만들었어? 누가? 비정규직 채용을 누가 합니까? 사장이에요.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입사해보면 단 한 명도 잘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회사가 어려우면 인원이 줄어들어야 되고 이런 유연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정치인이 만들었어요. 왜? 표 받으려고. 못 자르게.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비정규직만 쓰는 거예요. 그냥. 잘려도 회사가 어려우면 안 망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안 잘라야 되잖아요. 잘라야 되잖아요. 한 명도 못 잘라. 그래서 좋은 일자리는 고쳐야 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녀들이 들어오면 가점을 달라고 하잖아요. 무슨 양반 무슨 친구를 선거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자, 토요타가 한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에 지출해 나가 있는 현대자동차의 워크들 평균 임금 5천만 원 안 된 걸로 알아요. 우리 1억 1천만 1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주가 생산합니까? 나도 안 해요, 솔직히. 더 질 좋고 물집이 안 들어가고 더 좋은 세상이 많이 있는데 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전부를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한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 비정규직 몇 프로입니까? 38점 몇 프로 600만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다. 그걸 해소해야만이 네. 절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방법이란 건 뭐냐면 좀 가격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업에게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주십시오. 그럼 유연성을 주게 되면은 그럼 뭐 다 자르냐 아니냐. 그럼 1년에 몇 %까지 유연성을 주세요. 몇 %? 네, 그런 건 좀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네. 두 번째. 그러면 기업은 무엇을 해야 되냐 그 다음으로. 비정규직은 이 사회에서 없애야 돼. 전부 정규직화를 시켜야 돼. 국가고 사회고.
그 대신 유연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필요 없으면 보내야 하잖아요. 위원장님 제안사항이 그 두 가지신 거죠? 아니 잠깐만. 네. 세 번째, 국가의 역할은 뭐냐? 국가의 역할은 자, 잘렸어. 그럼 손가락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용보험료도 내고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통해서 분명히 재교육시키고 재취업시킬 수 있을 때까지 국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기업은 비정규직을 정직화시키고 근로자는 유연하게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국가는 잘린 구조조정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과 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게 된다면 정말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생길 거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이론이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절대적인 가입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위원장께서 큰 꿈을 갖고 계시니까 타이틀로 놓고 국민적 어떤 그 통합을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떤가. 저 수출입 네. 보험공사 4,500만 원 보증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콘서트의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 몇십 년 맺힌 한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 우리 김식 회장님은요 반이 정치인입니다. 저기 제가 실은 10년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우리 기업인들한테서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우고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는데 아마 그래도 제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경제를 좀 아는다고 하는 축에 들어가는 그런 국회의원이에요. 경제나 기업을. 또 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가정교사들을 많이 두고 있어서 많이 배운 것도 있고요. 또 우리 김식 회장님은 말씀하시는 것 보시다시피 아주 정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정의로운 기업인이시잖아요. 1980년이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죠. 광주항쟁.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셨어요. 총 들고 도청 앞에 계셨어요. 그러다 지금 기업인으로 계신 분이에요. 아무튼 그만큼 아주 그 용기 있는 어떤 그런 기업인으로서 저한테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이것은 정말 노사정의 대타협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노동계와 사용자와 정부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노사정 대타협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요 지금 다 정체돼 있어요. 신성장 동력 발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산업구조 이걸 갖다가 이거 바꿔가지고 모두가 기업은 기업대로 편하고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대우 제대로 받고 정부는 정부대로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교육정책, 노동정책을 쓸 수 있는 그 여지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한데 이명박 정부 5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 2년에 저는 그런 가능성이 참 안 보이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항상 저희 야당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돼요. 우리가 야당이 박근혜 정부가 실패해서 그 실패의 대가로 어부지리로 정권을 얻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실패하면요 그 실패의 모든 부담을 국민들이 다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그럼 야당은 뭐냐? 그럼 야당은 영원히 정부 못 잡느냐? 그건 아니죠. 그 정부 여당보다 더 정책적인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성공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야가 이런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아무튼 저희들에게 정권만 주시면은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상생의 정치, 대안의 정치를 말씀하셨는데요.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님께서 더 큰 힘이 생기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더 큰 꿈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도전하고 계신데 그 꿈이 꼭 이루어져서 더 큰 정의로운 정치를 펴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김식 회장님 토크 콘서트에서 다 대표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이 이렇게 가슴에 쌓아두고 5분 이내로 쓰셨는데 회장님은 한 20분을 쓰셨거든요. 답을 한번 하십시오. 나 그동안 엄청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네. 기다리는 이자가 나가는 거 이자가. 네.
기다리신 김식 회장님께서 네 분의 우리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콘서트가 이제 점점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객석에서 질문을 주셨어요, 몇 분이. 네, 질문을 이건 진짜 학생다운 질문입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난 취업이 먼저인데요. 정치인이 제 취직 자리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진짜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김동철 위원장님께 드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제가 처음에 다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제가 한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경제 후진국을 한번 보십시오. 경제 후진국은 어디가 있습니까?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중동이 다 경제 후진국이죠. 경제 후진국 중에서 정치 선진국 하나라도 되보십시오. 있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 후진국 중에서 정치 잘하는 나라 있어요? 없죠. 정치 선진국 중에서 경제 후진국이나 한번 보십시오. 없죠? 그게 뭘 말하냐면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선진국 중에 경제 후진국 없고 경제 선진국 중에 정치 후진국이 없습니다. 그만큼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냥 선거 때 투표 안 넣는다든가 아무나 뭐 한다든가 또는 무슨 혈연지연 학연에 매어가지고 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한 몇 시간만 보면은요 그 차별성이 다 있어요.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야 그래도 우리가 최악은 아닌 차악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으로 한다면 나라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인들한테 어느 분이 질문하셨어요. 아마 대화 중에 계속 우리 기업의 회장님들 대표님께서 회원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또 어느 분이 의심이 드나 봐요. 진짜로 기업의 국회의원들이 방문했다고 해서 특별한 기업에 도움이 되느냐. 혹시 말한 거 말고 진짜 도움된 사례가 있다면 짧게 에피소드 한마디씩만 해주시라. 어느 분이 그러셨거든요. 미처 말 못한 진짜 좋은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기업하는데 어떠십니까? 사실 네 분의 회장인데 제가 볼 때 오늘 동비에 참가를 하셨어요. 맞죠? 네. 혹시 어느 분 한 말씀 보태주실 분 계신가요? 우리 네 분의 회장님들 중에서? 예, 제가 네. 예. 사실은 기업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은 사실 이렇게 높으신 정치인들이 회사 방문한다 그러면 사실 껄끄럽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우리 김동철 위원장께서 저희 회사를 13번의 국회의원, 산업통상위원 국회의원,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저희 회사를 방문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기업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예를 들자면 기업에서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 제품을 출시한 것을 어떻게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고객이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고민하는 전달을 기업하고 이렇게 기업에서 소비자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가장 쉬운 방법이 홈쇼핑이라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쇼핑 입장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진율도 좀 박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즉석에서 이제 중소기업 중앙에 연결해서 그런 부분에 애로를 해주는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기업 활동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해결을 해주신 것을 저는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고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한 3, 4일 전에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전남대학교 경영대 2학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학생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그 학생이 조장이랍니다. 조장인데 제가 회장님 회사에 방문을 하고 싶은데 방문을 해서 이런 저희들이 애로사항 그 다음에 평상시에 궁금했던 내용을 듣고 싶은데 언제가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저는 참 신선하게 느꼈고 바로 그 학생에게 답을 해줬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관심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또 학생 여러분들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게끔 좋은 생각을 가져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역의 산업체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런 여러분들이 산업체를 이해한 만큼의
이한 만큼 또 직장에 또 그 업체에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취업률도 높아지고 산업을 이해해서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우리 위원장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유 혁신도시에 한전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기관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의 인재들이 많이 이 지역에서 취업을 못해서 외부로 많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입주를 한 만큼, 이 지역에 둥기를 튼 만큼 또 이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많이 지역 인재를 이렇게 취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좀 관심과 좀 배려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나주에 내려온 기업들, 근데 이제 우리 상임위 소관 기업도 있고, 한전이라든가 한전 KPS, 한전 KDM과 같은 한전 자회사들 쪽에는 이제 우리 같은 상임위니까 제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농어촌공사 같은 것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가 어렵지만, 한전 관계기관들한테는 그런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물건을 써달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뭐 많잖아요. 뭐 무구리도 있고, 뭐 농산물도 있고, 괜찮습니까? 그런 것들을 써달라. 또 용역 같은 거, 청소라든가 그런 것들도 우리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을 좀 같이 활용을 많이 해달라. 또 인재를 채용할 때도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일정 비율 정도는 좀 뽑아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다 전달을 했고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보훈 회장님 마지막 말씀까지 듣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 계시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5분의 명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5분 강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혹시 객석에서 즉석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마 말씀을 하시는 중에 너무 잘해주셔서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요. 하나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지금 저기 카톡방을 오늘까지 열어놓습니다. 여기 오늘 앞에 참석해주신 4분의 기업의 회장님들께서, 대표님들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내가 이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거나 또 궁금해서 어쨌든 방문해서 회사를 알아보고 싶은 여러분들이 오늘 저 카톡방에 신청서를 의사를 남기면 바로 회사에서 콜이 갑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 주신 지역경제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귀한 걸음 또 지역의 또 중소기업의 대표님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동철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끝낼까요? 네, 마무리 말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주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남하고 같이 해서는 남보다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더 노력하고 항상 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항상 남보다 더 잘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경쟁사회에서 남보다 경쟁에서 이기라는 뜻만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꼭 그것이 무슨 남하고의 경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을 보다 풍부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좋은 분들한테 많은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사시지 말고 항상 앞서가면서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모두 일단은 뭐 취업 일자리가 급하시겠지만 좀 더 풍족하고 행복한 그런 생활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인 함께 여기 있는 CEO 대표님들도 특히 김동철 위원장님과 사진 찍을 기회도 드립니다.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님과 함께한 징검다리 토크 콘서트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스터입니다. 함께해 주신 대표님 회장님들 특별히